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끔씩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렇게 할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를 누르시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구독하기를 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하기를 통해 채널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를 내는 행동이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골치 아픈 일 때문에, 잘 아는 사람 또는 잘 모르는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도 화를 냅니다. 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고프면 화가 나고, 축축하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어 울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는 화를 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쁜 사람의 행동이라고 배웠죠. 미셀린 먼들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화가 났을 때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풀이를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밖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그래도 부모님께 가끔씩은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화를 낼 때면 부모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셨죠. 그럼 저는 화를 내다가 제풀에 꺾여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화를 내는 어른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화를 참지 못해 이성을 잃는 사람이 있거나 욕을 해대거나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답답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라면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원만히 대처할 능력을 표출할 방법을 알게 됩니다. 대화로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지금 화났어.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자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마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서 익힌 대로 혼자서 제풀에 꺾일 때까지 옆에서 누가 기다려주거나 제가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화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변화와 결과로 바꾸는 법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혼자 사귀는 정도가 고작 화를 피하는 방법이었고 대화로서 이겨내는 방법,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했더라면 대화의 기법까지 배웠을 텐데 말입니다. 아마도 동양적인 사고방식, 유교적인 문화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이나 불을 잘 사용하면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범람하거나 태우는 일을 맡게 되죠. 공부를 하거나 시합을 하게 될 때 화가 작용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경기에 이기려고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또 화가 나면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기분이 나쁜지 솔직하게 말하기가 더 쉬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화나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화가 날 때 가끔씩 왜 화를 내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적이 경쟁 상대인 친구보다 덜 나올 때나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다른 친구가 공부를 더 잘할 때 같은 때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나쁜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 짜증을 내거나 토라지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자꾸 꼬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보면 집에 와서 약한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더군요. 참 한심하죠? 한참 지난 뒤에 보면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기분이 나쁜 상태로 집에 돌아왔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화가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가끔씩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종이를 찢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하고 막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 자신을 원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화를 꼭 풀어야 하나요? 적어도 저는 혼자서 생각하고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피하든지 말을 해봐야지, 또 내 기분을 얘기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화를 표현할 때 상대방이 같이 화를 내면 말싸움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화를 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만에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 안내원과 호텔 측 안내원이 30분 이상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그게 싸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게 싸우는 거였다는 것을 알았죠. 웃으면서는 아니었지만 화가 나서 말로 싸움을 하는데 보기에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미셀린 먼디는 우리에게 해결책 하나를 주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나 화났어, 나 열받았거든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대화로서 풀면서라는 것입니다. 대신 큰 소리를 치거나 징징 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고 상대방에 말하면 싸움이 커질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화가 났다고 하면서 내 화를 풀어줄 방법을 상대방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도 컴퓨터를 쓰고 싶어. 너 30분 쓰고 난 뒤에 나도 30분 쓰는 건 어때? 나도 쉬고 싶은데 내가 나 대신 이 일을 해주면 좋겠어. 화를 푸는 다른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다른 무엇인가 화를 푸는 겁니다. 베개를 두드리거나 풍선을 불어 터뜨리거나 담배를 피는 사람은 나가서 담배를 피거나 또 술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운동을 해서 푸는 것도 좋겠습니다. 화의 근원에서 일단은 멀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에게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좋겠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잘하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안 되면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다시 천천히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방법을 하면서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낮추고 동시에 자신감도 갖기 위해 시도한 방법입니다. 나는 글쓰기를 잘하지 못하잖아. 그럼 지금 이 수준이 내 수준이니까 나보다 잘 쓰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누가 뭐라 하면 그게 내 수준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하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 난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화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발판입니다. 제 아들이 게임을 잘하다가 잘 안되면 컴퓨터 자판을 던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판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판에 왜 문제가 있지? 그건 마음과 손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동작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금방 잘하게 되니? 시간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는지 조용합니다. 이렇게 몇 차례 폭풍우가 지나가면 PC방에 가버립니다. 아무래도 그쪽 여건이 더 좋거든요. 화가 난 이유를 모르겠으면 기분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도 하고 스스로 정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는데 선배 형이 글을 써보라고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그 후 마음이 가라앉은 일도 있었습니다. 혹시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느님에게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기분 좋게 지내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느님은 늘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 줄여주시니까 말이죠. 그러다
마음속에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그렇게 따라서 좋은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났어. 나 때문에 화가 났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남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저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럼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화가 났냐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를 풀 수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고 말해 상대방이 화를 내서 싸움까지 가는 상황을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물건을 망가뜨리고 슬프겠다면 사과를 하십시오. 미안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화가 났다고 그 사람과 다시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가슴에 상처가 남지 않게 하려면 풀어야 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이야기하십시오. 화를 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 아닌가요? 오늘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는지 화를 푸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를 누르십시오. 앞으로도 유익하고 좋은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